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 제외 공간의 영사 서비스를 혁신하고 제외 동포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10월 30일부터 리얼 아이디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다카 갱신 기한 연장 요청에 연방 법무부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복수의 신원 정보를 이용해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을 불법으로 취득한 이민자가 9천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퀸즈 도서관, 플러싱과 맥골드릭 등 3곳과 한국어 교실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 제외 공간의 영사 서비스를 혁신하고 제외 동포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문덕 제외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27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는 제11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7 세계 한인회장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든 충분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외 동포들을 위한 정책으로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 안전 지킴센터를 설치해 예방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최대한 막아내겠다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초동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 안전 지킴센터를 설치하여 예방할 수 있는 사건 사고는 최대한 막아내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초동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모국 초청 연수와 장학제도, 청소년 교류도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내 중소기업과 동포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를 통한 한민족 경제 역량 강화에도 주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영사 업무도 증가했지만 업무를 감당할 공관의 능력은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국적으로 27개 주에서 리얼 아이디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는 2020년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이지만 뉴욕주는 10월 30일부터 리얼 아이디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30일부터 뉴욕주 리얼 아이디 운전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연방 리얼 아이디법을 준수한 뉴욕주 리얼 아이디 운전 면허증은 10월 30일부터 뉴욕주 차량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는 일반 운전 면허증과 같습니다. 일반 운전 면허증 소지자는 $17 50센트의 교체 비용을 지불하면 남은 기한만큼의 리얼 아이디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22일부터는 연방 리얼 아이디법이 본격 시행되지만 뉴욕주는 2020년 10월 1일까지 연장 조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1일까지는 일반 운전 면허증으로도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군부대, 핵시설 등의 출입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난 2008년부터 발급되어 온 시민권자용 보안 강화 운전 면허증으로는 연방정부 건물 출입, 국내선 탑승은 물론 해안과 육로로 이어진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과 인접한 국경 출입도 가능합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2005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 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뉴저지도 2020년 10월 1일까지 연장 조처를 받은 상태입니다. 10월 5일 다카 프로그램의 갱신 신청 마감일입니다.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만 연방 법무부는 갱신 신청일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무부 소속 브렛 슈메이트 변호사는 26일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다카 수혜자 갱신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9월 5일 다카 폐지 선언이 나오고 바로 한 달 후 10월 5일 다카 수혜자의 갱신 마감일을 정한 것은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추방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무부 측에 갱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심사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 같은 요청을 일축했습니다. 이 공청회는 Make the Road 뉴욕 전국 이민법 센터, 예일대법대 노동자 및 이민자 권리 옹호 클리닉, 그리고 6명의 다카 수혜자가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해 두 번째로 열린 것입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의 니콜라스 가로피스 판사도 연방의회가 다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법무부 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카 수혜 자격 유지는 10월 5일까지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년 3월 15일 이전에 만료되는 해당자는 10월 5일 기한에 맞춰 서둘러 갱신 신청을 해야 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이날까지 추방류의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추방류의 기한 연장을 할 수 없게 되고 추방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을 복수해 신원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취득한 이민자가 9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는 한인도 포함됐습니다. 27일 국토안보부 감찰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기준 9,389명의 이민자가 복수의 신원정보를 이용해 시민권, 영주권, 노동허가, 임시보호신분 등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시민권 승인을 받은 이민자가 2,536명으로 나타났으며 한인도 5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시민권 신청을 위해 신원을 조작한 혐의로 연방 법무부로 이관됐습니다. 또 복수 신원정보로 영주권을 불법 취득한 이들은 893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한인은 1명이 포함됐습니다. 복수 신원정보를 사용해 영주권 갱신 또는 재발급한 이들도 한인 4명을 포함 1,75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찰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추방 명령을 받고도 자신의 과거 기록을 감추기 위해 신원정보를 조작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다는 2016년 9월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과거 추방 명령을 받았던 이들은 이민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한편 연방이민당국은 지난 6월 과거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 97만 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이민 단속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베이사이드와 우드사이드에 이어 플러싱 등 3곳과도 한국어 교실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퀸즈 공립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 교실은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28일 이용학 뉴욕 한국교육원장과 데니스 윌컷 퀸즈 공립도서관장은 플러싱과 맥골드릭, 써니사이드 등 3개 분관에서 한국어 교실을 확대 실시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퀸즈 도서관 베이사이드와 우드사이드 분관에서 한국어 강좌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퀸즈 도서관은 총 5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교육원 측은 1년 동안 한국어 강좌 운영을 위한 강사 인건비 및 문화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며 수업에 필요한 교재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분관은 이미 수업이 진행 중이고 맥골드릭과 써니사이드 분관의 한국어 강좌는 10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수업 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10주씩 3개 세션으로 운영되고 3개 세션을 모두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주 프로그램 후 다시 10주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뉴저지나 필라델피아 등 한국어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교실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귀에 친숙한 음악들을 연주하게 되는데요. 이번 연주회는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오유라 씨가 협연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다음 달 7일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기 연주회는 모차르트, 대표적 낭만파 작곡가인 브람스, 시벨리우스 등 유럽 거장들의 친숙한 곡들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 최우명 단장은 듣기 좋고 청중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음악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특히 이런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 할 기회가 적고 또 굉장히 친근함을 느끼는 이런 곡들을 할 때 와서 한번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말고 와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기 연주회에서 협연하게 된 바이올리니스트 오유라 씨는 카네기홀,
앨리스 튤리홀 등에서 독주회를 가진 바 있고 여성 작곡가 주디스 자이몬트의 기념 공연에도 초대되어 조한 폴크와 협연하는 등 우아한 연주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4번 디장조를 연주합니다. 저는 연주를 보시고 듣고 그냥 마음이 되게 평온하셨으면 좋겠고요. 밝은 느낌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창단해 올해로 7년째 정기 연주회를 이어오고 있는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최근 임종부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지휘자로 정성휘 씨를 선정하는 등 더 훌륭한 오케스트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겐 심포니 정기 연주회는 오는 10월 7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포트리 고등학교 오디토리엄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지한쌤입니다. 난방용품 전문기업 경동 나비엔이 뉴욕 가정상담소에 온수매트 5대를 기증했습니다. 온수매트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쉘터, 무지개의 집 등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글로벌 난방 문화를 선도하는 경동 나비엔은 어제 뉴욕 가정상담소를 방문, $500 상당의 프리미엄 온수매트, 컴포트 메이트 5대를 기증했습니다. 경동 나비엔은 LA 한인 가정상담소, 한인타운 커뮤니티 센터 등을 통해 한인사회에 사랑의 온수매트를 전달해 왔으며 이번엔 뉴욕 가정상담소를 통해 동부지역 한인들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기증받은 온수매트를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쉘터인 무지개의 집과 장기주택 프로그램 및 상담 클라이언트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동나비에는 앞으로도 기업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첨단 친환경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전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동부지역 한인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버스 추돌 사고 부상자가 MTA를 상대로 클레임 노티스를 제출했습니다. 클레임 노티스는 실제 소송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데요. $500만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전망입니다. 지난 18일 사고버스 Q20번에 탑승해 부상을 입은 24세 에벤스 베일라드는 26일 MTA와 MTA 버스 기사를 상대로 클레임 노티스를 제출했습니다. 베일라드의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일라드는 Q20번 버스 탑승객으로 무릎과 손, 팔 등이 찢어지고 멍이 드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상황이 기록돼 있는 당시 CCTV 동영상 기록을 분석한 경찰은 달리아 관광버스가 빨간 신호임에도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 사고를 냈으며 MTA 버스와 기사에게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벤스타인 변호사는 사고의 책임은 배심원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벤스타인 변호사는 정식 소장의 피고소인으로 MTA와 MTA 기사뿐 아니라 달리아 관광버스, 사고버스 기사 레이먼드 몽의 자산 등을 포함시킬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몽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숨졌습니다. 한편 사고 운전기사 몽은 2년 전 음주운전 실형 전과가 있어 이번에도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일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남용이 심각함을 넘어 국가 재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는 마약성 진통제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약국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는 구입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린다 로젠탈 뉴욕주 하원 의원은 마약성 진통제의 남용이 국가적 위기 수준이라며 옥시코돈,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구입 시 반드시 약국 내부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진통제 구입은 반드시 약사와 상담을 거쳐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약국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구입하던 마약성 진통제는 더 이상 구입할 수 없고 약국 내부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뉴욕주 약국협회는 아직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남용의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6만여 명이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숨지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지난해 오피오이드 계열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1,9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27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헤로인 남용으로
남용으로 인한 사망이 2배 늘었으나 펜타닐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무려 20배나 증가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타운의 마약성 진통제 남용 문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는 마약성 진통제 남용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5,89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애너하임과 코로나 경계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근 주민들에게 내려진 대피령이 해제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산불로 인해 애나하임과 코로나 지역 인근 주민 1,500명에게 내려진 대피령이 해제됐으며 현재 산불 발생 지역 인근 모든 도로는 신분이 확인된 지역 주민들에게만 통행이 허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당국은 대피령은 해제된 상태지만 현장에 소방관 1,50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진화율은 20%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국은 오는 일요일까지 진화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 국제공항 인근 도로가 보수 공사에 돌입하면서 당분간 폐쇄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잠시 후 밤 10시부터 LAX 인근도로 보수 공사로 인해 40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과 105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 연결 지점이 당분간 폐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국은 해당 지점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인근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프리맨 애비뉴 등 우회 도로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29일까지 40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과 105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 연결 지점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통제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주 연방교통안전청과 델타항공은 라가디아 공항 터미널 C 구역 내 자동화 스크린 체크포인트 레인 2개를 설치했습니다. 이 새 시스템으로 전 구간이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되면서 승객들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수화물 촬영 카메라와 엑스레이 시스템이 향상돼 보다 빨리 수상한 물품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의 짐을 실는 바구니도 25% 커졌습니다. 25일 웨체스터 카운티 의회는 이민자 보호 카운티 지정 조례안을 무력화시키는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으나 통과에 필요한 12명의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민자 보호 카운티 지정에 실패했습니다. 카운티 의회는 지난달 뉴욕주 카운티로는 처음으로 이민자 보호 카운티 지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 소속 아스토리노 카운티장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 타임즈 하이 에듀케이션 선정 대학 순위에서 하버드 대학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지난해 2위를 기록했었습니다. 2위는 컬럼비아 대학, 공동 3위는 MIT와 스탠포드가 차지했습니다. 스탠포드는 지난해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5위는 듀크, 6위는 예일, 7위는 칼텍이 차지했습니다. 전통적인 아이빌리그 대학 6개가 10위권 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27일 AP통신에 의하면 지난 18일 38세 폴 호노가 침대에 누운 채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마리코파 카운티 경찰은 타살 흔적은 없었으며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호노는 지난해 미 대선에서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가짜 뉴스를 퍼뜨려 화제를 모은 뉴스 제작자입니다. 호노는 수년간 가짜 뉴스 제작에 몰입했으며 페이스북 가짜 뉴스 제국의 기획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고 쾌적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흐리면서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높고 화창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